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만화클래식 미학탐구의 임나온 정답인 최재훈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청기영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잠깐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플러그드 보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오디션 이야기를 할 건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재되었던 작품이고 오디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바이벌 슈퍼스타 K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송송그룹의 상속 예정자인 송명자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이 그동안 발견했던 천재적인 소년 일단 4명으로 해도죠. 일단 4명. 일단 4명을 찾아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시키면 송송그룹의 모든 재산과 그런 것들을 다 상속해 주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송명자가 그걸 상속받기 위해서 자기 고등학교 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을 탐정하고 있는 박부옥이라는 친구를 이름 너무 잘 줬어. 만나서 이제 같이 이 밴드를 할 친구들을 찾아서 오디션에 참가시키고 하는 과정. 당연히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비운의 천재도 나타나고, 그러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오디션입니다. 전작이었던 언플러그드 보이가 끝나고 거의 바로 하신 것 같아요. 연도를 봤을 때는 거의 겹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작이 있었던 그런 스타일리시한 지점들은 꾸준히 더 가져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뭐 환경이나 자라오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채롭게 구성하셔서 언플러그드 보이 때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의 입체감 있는 캐릭터들을 좀 완성된 지점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아쉬운 지점도 있고 그런 작품이긴 한데, 어쨌든 이 오디션이라는 작품은 지금도 해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일단 저희 3명은 그 당시에 봤던 사람이고 네. 다비님은 이 작품 언제 보셨어요? 이거 아까 말했던 대로 한 18살. 이 작품을 이거를 맨 처음에 봤으니까 음. 그때 맨 처음에 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권이잖아요. 10권이니까 10권짜리. 연재를 하는데 좀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 만화 안에서 조금 변화하는 게 보여가지고 많이 저도 나왔죠. 그거를 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음. 또 그리고 이게 네이버 시리즈 보니까 순정 만화로 분류가 돼 있던데 네, 내용이 이제 사실상 소년 만화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성장 만화지, 성장. 그 안에서 또 다른 만화 쪽 요소들도 나오고 그게 이제 합쳐져서 나오는 걸 보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보레용이라는 엄청난 밴드. 네. 여기는 그 4명의 소년들이 밴드를 하잖아요. 근데 엄청 그 매력 포인트를 각각 엄청 되게 잘 잡아 놓으셔가지고 당시 연재됐을 때 황보레용 말고 다른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약간 특이한 그랬죠. 캐릭터 좋아하시더라고. 아니요. 네. 기시베로한. 황보레용 근데 인기 순위 2위인가 3위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국철. 국철이- 구동의 1위죠. 국철이지 무조건. 근데 갑자기 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이게 옛날에 보던 그 호감 가는 캐릭터랑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다르죠. 느낌이 보는 느낌 다르더라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 국철이었는데 이제 장달봉. 달봉이 누구였죠? 장달봉. 왜? 반달곰. 반달곰. 약간 뭐 달봉이 뭐 반달 듬직하고 짜장면 배달하던 애. 짜장면 잘 네, 해줄 것 짜장면 같아서. 잘하고 듬직하고 뭐 그런 약간 근데- 딱 봐도 누나들이 좋아할 것 같은 캐릭터던데? 근데 장달봉. 근데 좀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서 또 닥터 스트레인지 좋아하잖아.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건 왜 다른. 숨소리가 바뀌지? 갑자기 너무 큰- 제 안에 그 나왔네. 내면에 나가 나왔네. 너무 재밌다. 저는 저 류미키 캐릭터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궁금하다. 일단 저는 외형 되게 아름다운 남성분들 좋아해요. 어. 뭐 이상한 미끼. 아니, 취향이 미끼, 그렇다는 게 미끼. 아니고 그냥 그런 분들 취향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덧붙이는 게 더 이상해요. 제 성 정체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알죠.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그런 지점들이 좀 있어서.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제가 왜냐하면 영화 레옹을 엄청 좋아했는데 딱 네. 봤을 때 아는 이름이 나와서 그리고 그 황보레옹이 좀 되게 특이한 옷들 많이 입고 다녀요. 선글라스. 맞아. 다들 벗거나 번 거에 준하는 옷을 입고 있는 황보레옹 계속 뭘 끼우고 이렇게 토시도 끼고 막 이랬던 걸로 고글 같은 거 엄청 큰 것도 쓰고 막 이랬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황보레옹이 제일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제 다시 보고 그러니까 류미끼라는 캐릭터가 저는 제일 좋더라. 그냥 최윤 작가님은
근데 황보레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다 이상하죠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다 이상하게 이상해. 입고 있죠. 단지 좀 더 이상할 뿐. 오디션 나왔을 때 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이미 구성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미 누가 봐도 재밌는 구성이잖아. 벌써 재밌지. 그러니까 천하제일 무도회인가 처음부터. 사실 맞아. 드래곤볼 그거랑 소년 똑같아. 정도물이에요. 근데 무협물이에요. 그 오디션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없었어요. 이런 형태의 버라이어티 쇼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 지역에 무슨 춘향 미스 춘향. 미스 미스 춘향 춘향. 뽑기 뭐 이런 거 있어도 이런 정말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같은 거는 요즘에야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재미없지만 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거 되게 대대적인 거였잖아요. 이거 그냥 컨셉이었죠. 그러니까. 오디션 작품 안에서. 안에서. 전무후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되게 정말 정신없이 봤고 당연히 너무 재밌었고. 근데 단지 이런 거 있었지. 어쨌건 좀 더 여성향이긴 해. 이게 뭐 순정 만화로 분류된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다들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순정 만화예요. 아무리 봐도. 왜냐면 우선 너무 미형이 너무 이제 그 여성향이야.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 아이들 그러니까 뭐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고 남자애들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재밌는 요소는 이제 배틀물이라는 거 정도 배틀물이었다는 게 재밌는 거고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 그리고 만화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도 안 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자애들 기본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였지 사실은 약간 어쨌건 되게 뭐 소녀적인 요소도 되게 많잖아. 뭐 너무 완전 많죠. 약간 야오이. 아니 발렌타인데이에 가장 많이 초콜릿 받은 사람 5명을 뽑아서 밴드를 만들었고 그 밴드 이름이 발렌타인이야. 미쳤냐고. 발렌타인 넘버원. 아니 이거를 근데 남자들이 보기 힘들다고. 재밌지 않아요, 되게? 아니 당연히 재밌지. 근데 그 당시에 소년들. 그치. 왜냐면은 이때 가장 인기 많았던 소년 만화가 뭐였냐면 슬램덩크랑 드래곤볼이었단 말이야. 남학생들 다 자의식 과잉인 아, 상태인데. 아 자의식 과잉인데 그 자의식 과잉이 뭐였냐면 완전 능력 기본 그 열혈 뭐 열혈 이런 열혈물, 거였단 열혈물. 말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기분이라고 기분. 분위기 내는 느낌.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고 막 있는데 뭐야 저 음감은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근데 모르겠어 뭔지. 근데 놀래고 있어 서로 울고 있고 뭔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리고 표현 방식도 보면은 사실 뒤에 장미나 국화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머릿결이 그걸 대신하고 맞아. 있었지 사실 완전 머릿결이 살아있어. 구조 예를 들면 그거 이제 화보로 대체하고 약간 그런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거 완전 순정 만화 구조란 말이야. 특히나 연출 방식이 이제 더 화려해졌다고 그 언플러그드 보이 이후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건 되게 센세이션하긴 했지. 저는 근데 이때부터 만화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와 한국에 이런 작가가 있어? 사실은 일본에도 없던 방식이었거든.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특이했어요. 그냥 그림체도 그렇고 극 자체가 이 오디션이라는 걸 위해서 딱 기획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처음에 둘이서 탐정 사무실 찾아와서 둘이 만나는 걸 이제 딱 보여주잖아요. 기본 정보값이야. 그리고 나서 한 화당 캐릭터 한 명씩을 소개해줘요. 맞아요. 딱 그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재훈, 성인수 이런 딱 보여주듯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그 느낌으로 해서 볼 때부터 이미 붐업되게 그렇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가 쓰냐면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 많았고 구조가 없잖아. 맞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슬램덩크. 그래 맞아. 슬램덩크랑 똑같아. 근데 이제 다른 건 뭐냐? 얘는 2등했고 그 북사는 16강인가 거기 떨어지고 맞아. 귀신같이 탈락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생각할 게 없어. 즐기면 돼. 맞아. 독자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뭐냐? 천재들 얘기거든. 이게 미치지. 그리고 언플러그드 보이랑 아까 사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많이 변했다고 생각됐던 게 처음에 그 송명자가 탐정 사무실 등장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말풍선도 더 좀 화려해지고 또 다양한 감정을 실는 걸로 바뀌었고 훨씬 화려해지죠. 사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온 캐릭터들이 다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조증이 있어요. 그래서 막 화냈다가 막 슬퍼했다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감정을 질질 끌진 않는데 그거 할 때마다 칸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플러그드 보이 때보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당시에 천경이랑 작가가 그렇게 한 스텝 더 발전한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보는 입장이니까 그런 데서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마침 연출 얘기를 해서 좀 덧붙이자면은
이분이 제가 이제 말풍선 관련해서는 사실 같이 얘기해볼 만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작품이 마침 딱 지금 키셨는데 맞아 여기. 여기 아니 거기 말고 저는 못 보고 여기 여기 서희수 작가님 거 1권에 이 페이지가 안 나와. 1권에 그 사무실 찾아와서 이거? 둘이서 뭐 이제 약속 돈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약속 말한 지켜 건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복순이었나? 네. 부옥. 아 부엌 맞아 부엌 너무 특이하지. 명자랑 부옥. 근데 이 둘이서 서 있는 내가 홈즈면 넌 왓슨이야. 그러니까 수락하는 장면이지. 그래서 명자가 좋아하는 이 장면인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홈즈면 넌 왓슨이야 하는 이 대사 말풍선의 위치예요. 이게 사실 되게 흥미로운 위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 뒤로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머리 뒤로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엄청 문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요소예요. 근데 개념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만화 개념적으로 어떠냐면은 그리고 여기서도 뭐냐면은 왼쪽 페이지에 이제 염려마 명자가 염려마하는 페이지에서의 말풍선은 다음 칸에 뒤에가 있어.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맞아. 그 왼쪽에 염려마하는 그 칸보다는 또 앞에 있어. 넘어갔네.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x축 그러니까 xy라고 했을 때 xy는 좌우 위아래잖아요. 근데 z축 그러니까 z 값을 되게 자유자재로 쓰시는 것 같아요. z 값을 뭔가 설정을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었는데 작가들마다 혹은 독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약간 엄청 드러나진 않은데 내가 홈즈면 넌 왓슨이야 하는 이 값에서 이 복자 네? 부옥. 부옥. 지금 계속 부엌 내가 뭔가 박복, 거부하고 내 박복. 몸이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 부엌이. 근데 이 부엌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칸 뒤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하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밑에 신발. 그러니까 부엌의 위치는 어떠냐면은 이 칸을 하나의 창문이라고 했을 때 칸 안에 있죠. 칸 안에 있고 칸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쵸. 근데 재밌는 거는 말풍선은 앞에 있어. 근데 부엌은 어떠냐? 부엌 맞죠? 네, 박복. 부엌은 머리카락은 또 머리카락 앞에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앞에 있다고 생각되는 칸이 사실 맨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풍선 뒤에 있고 또 부엌은 또 말풍선 앞에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읽히는데 엄청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이제 개념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되게 궁금해. Z축으로 치면 부엌은 지금 사선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치? 약간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린 하고 있네요, 린.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지긴 하시거든요. 특히 웹툰에서는 이게 좌우 그리고 뭐 그 Z축 값이 이동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드물어요. 왜냐면은 횡이니까 횡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런 사고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혹은 이 미학적으로 이제 궁금해지는 요소들이 안 생겨요. 되게 심플해 그러니까 잘 읽히지 그냥.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거 되게 궁금해.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만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뭐가 있냐면은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추리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도 그렇고 되게 감각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림도 그렇잖아요. 좀 보면은 사실 이게 주름이나 형태를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한 컷 한 컷의 대사의 어떤 성격 혹은 호소력 혹은 그 태도들에 따라 제 생각에는 콘티를 짜시거나 배치를 하실 때 약간 그거에 맞춰서 짜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어떤 뭐랄까 강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궁금한 게 그래서 이 오디션 하실 때 언플러그도 마찬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디스턴인지 궁금해. 만약에 칸도 만약에 마치 레이어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용이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기분에 따라 혹은 이 강조와 혹은 뭔가를 더 강조할지 덜 강조할지에 따라 그림과 말풍선과 레이어를 거기에 맞춰서 그때 맞추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궁금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네. 맞아요. 저런 게 좀 자주 등장했었죠. 그 재밌는 부분이다.
그래서 같이 보면 이거는 같이 이게 아마 만화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아마 이 정경 작가님 이 방송 41 듣지 페이지? 않으실까? 그러실 수 있거든요. 들으실 수도 있겠죠. 들으면은 트위터 한 그래서 줄 지금 써가지고. 제가 일부러 트위터 답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캡처를 해온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봐봐요. 이게 제가 가위바위보 하다 운동. 이게 뭐냐면은 Z축이 제대로 들어간 거야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이와키토시 얘기할 때 나왔는데 히스토리 얘기. 맞아, 보면은 히스토리. 처음에 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 친구 누구야? 장달봉. 장다봉의 얘기를 대사를 듣고 장다봉 보고 그리고 장다봉과 명자 사이의 대사를 듣고 다시 명자를 보고 쭉 들어가 칸 안으로 깊지. 그러니까 퍼스펙티브가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칸에서 보면은 이 황보리 형의 대사를 보면은 이게 굉장한 거야 지금. 이 말풍선과 인물의 이 세팅 배치를 보면은 이게 갑자기 충돌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기분과 Z값과 근데 또 이미지적으로 뭔가를 아름답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당연히 이걸 하실 때는 그냥 하셨을 거야. 근데 거기에 되게 재밌어. 근데 또 여기서는 인물들 뒤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같은 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찍어온 건데 지금 보면은 달봉이 너 왜 그래 하는 장면에서 이게 페이지랑 건수가 없어서 죄송한데 여기서 어떠냐면은 칸 위에 말풍선이 있는데 또 달봉과 이게 미끼지 이 사이에 또 말풍선이 그림 안에서는 또 배치가 돼 있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이게. 뭔가 좀 상상이 안 되는 그 레이어가 어떻게 있는지가. 그래서 아까 그 오디션 그 언플러그드 보이 때 말씀하셨던 이런 지점 말씀하신 그치. 거구나. 근데 언플러그드 보여도 있긴 해. 근데 그죠. 이게 제 생각에는 어쩌면 그러니까 이건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만화는 어딘가 조금 이상하거나 혹은 어딘가 굉장히 좋거나 과해도 독자가 계속 보정값을 매기면서 그걸 조정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고 사실적인 거라고 그냥 알아서 메꿔서 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울고 있는 남자랑 갑자기 파인애플이 폭발하는 걸 붙여놔도 독자들은 그걸 붙이려고 해. 알아서 해석하려고 해, 뭐지? 혼자. 뭐 과일 가게 주인인가? 왜 울고 있지? 폭발했는데 파인애플이? 아니면은 뭐 정말 꿈인가? 어찌 됐건.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이상한 요소들을 굉장히 그거를 신경 안 쓰고 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게 문제는 아니야. 심지어 어쩌면 스타일일 수도 있어.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추리를 해보기를 이 디지털에 대한 능숙도가 점점 높아지시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그래서 궁금한 거야. 이 오디션 할 때 레이어는 어디서부터 어딘가. 혹은 원하는 다 끝내놨는데 뭐 스크린톤만 했다? 그러면 이거 원화 때부터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 그치.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디지털이다 거의. 그러면은 그 어떤 느낌이 있는 거지. 그 감각. 여기서 강조하는데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거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잖아요. 되게 재밌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왜 묻고 싶고 작가님한테 혹은 우리가 같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냐. 작법.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만화의 어떤 역사 작법에 관한 것들을 누가 쓰고 있냐? 아무도 안 쓰고 있어. 제가 이게 작법을 안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만화 개론 그냥 역사 이런 거는 있지. 근데 작법 과정, 작법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말풍선이 더 강조되는 지점이 있는 건가? 봤을 때? 강조가 되죠, 보통 당연히. 어찌 됐건 강조. 문법적으로는 맨 안 앞에 맞는데. 있으니까 뭐 문법적으로 느낌이. 근데 안 맞냐라는 말은 정확하진 않고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작가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는데 문제는 없어 사실. 네, 그럼요. 근데 취향적으로 혹은 뭔가 의도적으로 이게 되게 어쨌건 강조하려는 현상인 거긴 해. 근데 Z축에 대한 태도가 작가마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거지. 네,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다. 맞아. 제가 뭐 틀렸다, 뭐 잘못했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흥미로운 지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다. 음. 이 현상은 사실 보기는 드물거든요. 맞아.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는 지점이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작법적으로 이게 디지털적인 거건 태도적인 거건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이분이 디지털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잖아. 사실 거의. 물론 이제 짧게는 했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록되거나 아카이빙 되지가 않아요. 근데 웹툰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잘 이식돼서 그 웹툰 작가가 된 작가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윤태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되게 클래식하게 하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웹툰 작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천기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되게 클래식한 거 한 다음에 바로 웹툰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웹툰 같은 걸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강풍 작가 같은 경우는 웹툰에서 태어난 웹툰 작가시고 그렇죠. 웹툰의 거의 시초처럼. 그리고 덴마를 하는 양윤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되게 클래식하게 하다가 거의 웹툰을 하는데 좀 클래식한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게 저는 예를 들어 만화 이해도 스콘 맥클라우드도 만화 이해랑 만화의 그 미래랑 만화의 도구였나 세 개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기록하고 쓴 그 지역에 그게 이제 나라겠지 보통 한국 그 언어권에 문법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카이빙을 해놔야 그치. 된다는 거죠. 문법적인 것도 그래 작법도 그렇고. 근데 일본도 사실은 만화의 시간이라던가 뭐 되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게 돼야 이게 한국에 근데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만화 역사, 그러니까 큰 개론 그런 거는 있어요. 그게 나쁘다, 그게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작법. 실질적인 그치. 거. 그러니까 8, 90년대 그리고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그 작법에 관한 담론 그리고 얘기들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청계영 작가님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 꺼낸 거지 이 부분이. 예. 왜냐면 이 레이어에 관한 거랑 되게 연관돼 있거든. 청견 작가님 듣고 계시면 트위터에 멘션 남겨주세요. 아, 근데 그리고 듣고 나서 듣고 나니까 궁금하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은 이게 강조와 Z축이 항상 충돌하시는 요소가 있거든. 그러면서 지금 이런 데도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뭐냐면 황보리 형이 그렇다면 뭐 외치는 장면인데 되게 열심히 겹쳐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열심히 말풍선은 칸 밖에 있는데 인물은 또 앞에 있는데 인물이 완전 앞에 있냐 또 칸 뒤에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거든. 맞아. 자주 어떤 얘기인지 사용하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주 사용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이거는 되게 딴 데서 보기 힘들거든.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이게 뭔가 일정한 어떤 느낌이 비슷한 지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가끔 뜬금없이 자주 나오니까 그치. 무슨 정말 진짜 순수하게 무슨 네. 생각으로 하셨는지 궁금해.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관성적으로 이 말풍선이 사실은 봐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 말풍선 그렇다면 여자들한테 존나 인기 많은 거라고 하는데 이 말풍선 사실은 이 개념적으로 어떠냐면은 이 인물 아예 앞에 있거나 그래서 이 윗칸보다도 또 앞에 있고 아예 덮여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진 또 않은 거야. 또 위에 있는 칸보다는 또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 현상인 거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사실은. 어떤지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이제 같이 연구해 볼 만한 뜻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 당연히 이상한 뜻은 아니고, 그리고 이거 사실은 이 얘기를 앞서서 사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연출을 너무 잘하세요. 예. 연출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 없고 오디션 얘기 중이잖아요. 그 밴드가 처음에 이제 초반에 등장하잖아요. 이제 되게 중요하지 사실은 이제 몰입감을 위해서 처음에 등장한 애들이 드래곤볼이었나 네. 그 드래곤볼 맞아요. 여의주 여의봉 여의도 할 때 나 진짜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저도 이 개그 센스. 어쨌든 그거 하고 그 도령님들. 청학동 댕기즈. 도령님들 그리고 그 욕하는 애들. 욕하는 애들 2인조였나? 네, 그리고 네, 발렌타인이랑. 근데 걔네들이 나오는 과정이 어떠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면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재활용 밴드가 자기들이 하는 거 그 초반 오프닝 밴드마다의 그 연출이 다 달라. 맞아. 이게 어쨌건 밴드 음악 만화잖아요. 근데 음악 만화가 사실 이것도 그러면서 언급할 요소가 있는데 음악 만화가 진짜 없고 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왜냐면은 이건 이미지가 중심이 매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백 같은 만화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음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항상 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가 생각하던 음악이 아닌데 내가 만화에서 좋아하던 그 밴드 이런 음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호불호가 엄청 갈릴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은 이게 상상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지로 결국에는 어쨌건 후려쳐야 되거든요. 이 독자한테. 근데 이 작가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 어쨌건 매번 밴드가 나올 때마다 와, 이 밴드는 이런 색깔을 가졌는데를 연출 문법을 다 다르게. 그러니까 연출 문법이 다르다는 게 우선 칸의 당연히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연출 문법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칸인데 칸의 태도가 다 달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그 드래곤볼 나오는 애들은 계속 3분할. 네, 맞아요. 계속 분할돼 있어. 그리고 저기 청학동 애들은 잘 보면 알겠지만 칸이 다 닫혀 있어. 왜냐면 걔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지루하되 엄청 훌륭한 음악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청학동 애들 밴드 보면은 칸이 다 닫혀 있어. 맞아요. 그런데 변주는 줘야 되니까 사성칸은 쓰고. 그러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대사나 이런 그 의성어도 자주 안 써. 그래서 어쩌면 계속 절제돼서 조용히 내가 이걸 듣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 칸이 다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와서는 재활용 밴드 할 때는 갑자기 연속된 펼친 페이지가 이어지잖아. 그 스카이다이빙 나오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분이 기본적인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너무 높구나.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만화를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능적인 건지 좋아해서 몸에 타고난 건지 쿠엔틴 타란티노처럼 아니면은 되게 의식하면서 공부하면서 된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변주를 하는 그 문법은 특히 칸에 대한 문법은 굉장히 타고났다. 그러니까 네. 이해도가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예. 능수능란한 그거를 느낌으로. 밴드별 오프닝 연출을 보면은 대놓고 비교가 된다. 예. 그걸 알 수 있어요. 진짜 멋있지. 그렇죠. 되게 정말 영리해요. 게다가 법학과인가? 네, 맞아요. 네.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공부를 생각해봐요. 어찌됐건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살아오신 거잖아. 근데 이렇게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거는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진짜 엄청.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습득한 건지 의식해서 이성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시니까 연출을. 그러니까 기가 막혀. 사실 이렇게 솔직히 음악 같은 거는 청력이 진짜 아무튼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화는 근데 솔직히 음악이 들리지가 않고 내가 상상해야 돼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거든요. 뭐 맞아. 춤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와닿게 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런 게 신경이 아예 안 쓰일 그치? 정도로 나도 같이 약간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보는 이로 하여금 되게 그 집중을 몰입감을 되게 엄청 맞아요. 사용해서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컨셉이 명확하다는 게 지금 이렇게 마침 옆에서 성준 작가님 넘기고 계신데 그 발렌타인 네. 걔네들 그 알고 봤더니 여자였던 여자였던 발렌타인 넘버원. 근데 걔네들도 딱 컨셉이 달라. 뭐냐면은 걔네들은 처음에 딱 목소리 그 의성으로 딱 처음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소리 지르면서 그 연출도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오프닝이 다 달라.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 드래곤볼 팀, 발렌타인 팀, 청학동 팀, 재활용 밴드 팀, 그 뭐 욕하는 애들은 뭐 사실은 지나가는 애들이고. 네, 부탄가스. 부탄가스 맞아. 근데 그런 면에서 이분이 이것이 봐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지의 예술이고 내가 음악만을 하지만 연출적으로 각 밴드마다의 연출을 내가 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실 만화로서 되게 훌륭한 만화인 거지.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정말 좋은 예술이란 거는 그 매체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을 때 좋은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영화는 영화여야만 했을 때, 만화는 만화여야만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만화죠. 이건. 맞아요. 그 이야기에 맞게 연출 같은 것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채롭게 변형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주인공 사연 같은 거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더 붙이자면은 어쨌건 주인공은 재활용 밴드잖아. 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청계영 작가님이 어쨌건 가장 멋있는 만화 연출을 무조건 재활용 밴드한테 준다. 그쵸. 예를 들면은 그 토가시 있잖아요. 토가시가 대사 작법에서 이거는 거기
그 유스케 그러니까 원펀맨 작가의 작법에 나오는 건데 그 뒷얘기예요 뒷얘기. 근데 이제 그 토카시가 대사를 이제 되게 잘 쓴단 말이에요. 대사량이 너무 많을 때도 있긴 한데 이제 게으르게 하실 땐 대사를 잘 쓸 때 대사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어찌됐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약에 둘 인물이 있으면은 대사를 미친 듯이 서로 치게 한대. 상황이 어땠건.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엔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을 못하는 대답을 누군가가 했을 때 그 대답 마지막 말을 주인공한테 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인공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그 최후의 말을 찾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이제 그러면 아. 대사가 거꾸로 나열되잖아. 그럼 그때 이제 그거를 만화 콘텐츠 짤 때 들어가는 거지. 아 순서대로 이게 순서를. 배치를 할 때. 근데 대사를 우선 최대한 싸워 둘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사는 주인공한테 주고 그걸 거꾸로 가는데 그 시작을 그러면 주는 거지. 상대방한테 어떤 애인지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이면은 이 청계형도 몇 번의 이제 대결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밴드들마다 최고 연출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연출을 재활용 밴드한테 줬을 거란 말이야. 제 생각에. 최소한 초반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딱 스카이다이빙이 딱 하고 있는데 뛸 때. 가사 있고 딱 밑에 무슨 밴드. 근데 보면 영어로 써져 있어요. 잘 보면은 저기 영어로 써져 있다고요? 봐봐 여기 보면은 넘겨보자. 여기 보면은 아니 여기 스카이... 보면은 가사 쫙 있고 월드 앤 뮤직 바이 더 리사이클 밴드. 월드 뮤직 바이 더 보면 리사이클 밴드야. 이게 뭐냐면 맞아, 이거. 재활용 밴드잖아. 리사이클 밴드가 멋있다. 그러니까 안 멋있어. 솔직히 왜 멋있어? 재활용 밴드보다 멋있는데. 재활용 밴드가 더 멋있어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이분이 이때 뭐 젊으셨는지 어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이건 뭐냐면 어쨌건 자기 딴엔 최고 멋인 거야 이게. 뭐 이게 왜냐 뭔지 알 것 같아. 뭐냐? 가사 딱 있고 항상 보던 우리가 좋아하는 밴드나 가수의 가장 좋은 것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앨범을 가지고 이때만 해도 CD 문화였을 거야. 가사 보면서 가사집 맨 밑에 그 종이 밑에 있거든. 그러면서 딱 보면서 딱 거기 가사 쭉 보다가 누구 딱 맞아 이거지. 내가 좋아하는 누구. 이게 약간 모르는 느낌인데 다빈님은 아니에요. CD 안 사 모르지. 모르나 봐. 당신은 모를 거야. 그런 면에서 뭐냐면은 이게 이 연출이 여러분도 아시겠죠?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있을 것 같은 밴드. 과몰입 지대로 하는 거죠. 진짜 있을 진짜 하는 거. 저도 모르게. 근데 진짜 있을 것 같은 이 어떤 정말 커버 같은 앨범 커버나 혹은 어떤 가사집에 있을 것 같은 장면은 연출을 재활용 밴드한테 주자고 이미 정해놨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그 장면인 거야. 나머지는 다 약간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쌈마이한 그 드래곤볼 여의봉 걔들이 제일 처음 나온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지. 점점 상승하면서 재활용 밴드한테 더 멋있는 걸 줘야 돼. 이 만화 가르침도 있고. 이 만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만화 뭐냐? 이거 웃긴 거야. 근데 얘네들부터 시작이야. 여기서 힘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간 게 보여. 그리고 이런 어떤 추상적인 장면 또한 작가님이 그냥 뭔가 이 가상의 밴드의 뮤직비디오도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그치. 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선 펼친 페이지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막. 그리고 이거 이제 연출 얘기를 떠나서 캐릭터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 빌런들도 다 사랑스러워. 캐릭터를 미쳤죠. 너무 잘 잡으셔.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에 있으면 그 송송구름 먹을라는 애 있잖아. 변덕출? 걔도 뭐 현실에 있으면 그런 애 있으면 진짜 뭐 인간이 저래 이러는데 이 만화 속에 있는 너무 재밌고 귀여워. 귀엽죠. 그 캐릭터가 귀여워. 넌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별로 없어. 그냥 상상 섀도우복싱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나쁜 뭐, 짓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웃겨. 그래서 다 잘 되잖아. 다 사랑스럽고 근데 애정을 가지고 결론 계시고. 마지막에 그 송송그룹 회장이었던 사람이 남긴 편지 내용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행복하자. 모두 행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내가 이거 오디션을 기획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흠칫하면서 울잖아. 주인공 명자가 이제 명자도 알았어요. 울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발견했던 5명의 천재 중에 한 명이었던 애도 어. 걔는 일부러 혼자 하게 천사표. 만든 거잖아. 그렇게. 용근이. 종근이. 그러니까. 걔 너무 불쌍하다. 나는. 그리고 아까 난 근데 진짜 잠깐 울었어. 자리 비우셨을 때 얘기했는데 장명 음. 센스 미치지 않았냐. 우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 미쳤죠. 되게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화는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부엌 나올 때부터 대단하죠. 트렌치코트 그러니까 입고. 트렌치코트 입고 음. 마지막까지 그 트렌치코트를 선물 받으면서 네. 기뻐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세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분이 연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엄청 섬세하게 하신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재활용 밴드 이제 결승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8페이지 하면서 진짜 모든 토너먼트가 끝나거든요. 심지어 이제 두 번째 무대여서 완전히 끝나는데 이 10권에 이제 97페이지인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나는데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그 드래곤볼 시작할 때 또 이 토너먼트의 시작이 걔네 무대잖아요. 근데 걔네 무대 시작도 똑같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뭔가 좀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한 수미상관적인. 수미상관적인 느낌으로 하신 것도 되게 섬세하시다고 생각을 저도 좀 느꼈어요. 그거는. 했네요. 네, 했어요. 아, 왜 근데 안 진짜 나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느낌 오면은 연출적으로 너무 잘하죠. 맞네. 그렇죠. 마지막 연출 너무 좋았어. 특히 처음에 그 심연에 딱 혼자 떨어진 펼쳐진 페이지 있잖아요. 저 그거 제 최애 페이지, 최애 그러니까. 페이지. 딱 정말 숨이 막히는 듯한 좀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제가 예전에 되겠는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 그냥 펼친 페이지 보여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급이 되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딱 멈춰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출판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 그러니까 이 펼친 페이지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적절할 때 너무 잘 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장면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 그 또 뭐냐 그 심연에 딱 갔을 때 75페이지인가요? 전 우주를 통틀어라고 하는 그 말. 근데 거기서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 이거는 출판 만화에서만 가능한 연출이거든요. 지금 딱 가로로 펼친 페이지인데 위아래로 또 잘려 있어. 그러니까 더 가로로 길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은 되게 인상적인 출판 만화 연출이지. 이번에 그 만화 잡지 역사 그 창간오전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사실은 예전에 누가 올렸었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전시인 게 옛날 잡지들을 보면은 출판 만화 그 르네상스 때 있잖아. 한국 만화 8, 90년대 잡지 르네상스요? 아니면 그 시대를 시대 그때 이제 정말 춘추전국 시대처럼 정말 기라성 같은 수많은 좋은 작가들이 나왔었거든. 거기에 정말 멋있는 너무 주옥 같은 연출들이 많아. 맞아. 출판 만화에서만 가능한. 그게 너무 사실 아쉽지. 그게 더 많이 언급되고 작업에서도 나오고 하면서 아 참 맞아 한국 만화 역사에서 이런 작가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지. 그거 이번에 전시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하자면 그거 하면서 진짜 공부 많이 됐어.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창간호에 다 투입됐고 창간호 이 사람들이 어쨌든 창간호고 제일 첫 작품이니까 다들 힘줘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으로 뭔가 멋있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겠죠. 그런 거 보면서도 공부도 좀 많이 됐고 되게 멋있는 작품들 많았고 그리고 그 흐름을 알 수 있죠 무엇보다. 그리고 르네상스 잡지 탄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드비가 하려는 거랑 좀 맥이 많이 다 있더라고요. 9번째 신화 같은 그런 잡지들이. 어쨌든 그것도 독립출판 자비 출판이었으니까. 그래서 선배들 이미 다 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쵸. 공부도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 전 안타까운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잡지라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웹진 형태라도 잡지를 유지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아카이빙이 뭐냐면 잡지예요, 잡지. 맞아. 그냥 그 잡지 표지만 봐도 알 수 있거든. 8, 90년대 표지, 예를 들면은 뭐 2000년대 표지. 이때는 디자인이 이랬고 누가 어떤 작가가 표지를 했고 어떤 걸 다루는지. 그것만 사실은 좋은 잡지만 있어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니까 항상 선택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잡지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 광고도 좋죠. 광고를 딱 보면은 어쨌든 팔기 위해서 제일 멋있게 만든 거, 제일 세련되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감수성이 어땠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 그런 것도 참 아쉽긴 해. 사실은 정말 좋은 작품들도 많았는데 그런 걸 좀 더 언급돼야 되는데 보여지고. 제가 예전에도 공교정 작가님 얘기했었지만은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공교정 작가님은 약간 사이드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되게 팬들도 엄청 많고 인기도 많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작가들이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작법서나 이런 역사 만화 이론서 같은 거 보면 되게 한 장면 한 장면 언급이 돼. 그것 때문이라도 보고 싶어져요. 아 이거 사서 봐야겠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지. 일본은 아카이빙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의 조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잡지에서 몇 년도 몇 호로부터 몇 호로까지 연재됐고 언제 휴재됐고 이게 다 나와요. 그게 바로 힘이라니까 힘. 음. 그 매체, 그 예술의 힘이 생기는 건데 그 작업이 너무 안 돼 있죠 사실은. 그게 아쉽지. 그런 면에서 오디션은 여러모로 어떤 한국 문화 역사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중간적인 딱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의 서태지에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을 딱 잘 담고 있는. 그렇죠. H.O.T.까지 K-팝 어. 아이돌 시대가 열리는 느낌. 이 내용에 딱 그게 들어가 있어. 개인적으로 근데 명자란 캐릭터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나오는데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약간 못 알아본 적도 있어. 피부색 때문에 그래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자란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1권에 탐정 사무실 뭔지 알죠? 예, 생머리였다가 그다음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양쪽으로 한다든지. 아 명자. 그러니까 트윈이었다가 뭐 그건 저도 힘들었어. 펌했다가 뒤에 막 머리 스키아 파넬처럼 꽃막 꽂고 나타나고. 근데 약간 이제 얼굴이 약간 비슷한 느낌의 미형이어가지고 어. 좀 다르게 예쁘게 나오는 캐릭터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근데 어쨌건 그 제 생각에는 오디션도 초반에도 살짝 약간 불안하다기보다는 뭐랄까 특이한 요소는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판타지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자하면은 이럴 거야. 뭐 부자와 가난함에 대한 태도 그걸 바라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묘하게 좀 고민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태도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하는 무언가를 향해 가는 식으로 엔딩이 나긴 했지만 약간 뭐 시대 그 시대는 그 또 시대에 약간 어떤 그런 요소가 게, 있는 것 같아. 별로 그래서 그런 그게 게 없었으니까. 그게 언플러그드 보일 때 그 미묘한 그 요소들이 어쩌고 조금은 보이긴 해. 초창기 초반에.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훌륭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로서의 그 송송 회장님의 어떤 태도가 약간 이게 결국에는 어떤 면 그런 면도 있는 거잖아.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세상을 약간 조금 이롭게 하는 약간 이런 걸 향해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뭐 아나키스트들이 봤을 때는 이건 결국에는 자본주의 노름이다 이럴 수도 그치, 있는 거거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건 결국 엔터테이닝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끝도 없고 그쵸. 예, 충분히 저도 당연히 보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서 재밌게 봤고 재밌었어요.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결국엔 그래서 작가님이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엔딩을 약간 이런 식으로 향해 가는 식으로 이제 제 생각 엔딩이 갔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다른 작품 할 때는 굉장히 다른 태도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통찰이 보이는 좋아하면 울리는 같은 건 정말 사실 되게 명징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통찰을 가지고 이걸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선배고 선배님이고 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면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작가가 성장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작품을 하면 할수록 보이니까 그쵸. 그 지점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조알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언플러그드 보이도 그렇고 오디션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린 이 작품들도 한번 보시면은 아 청경 작가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구나. 선배는 성장이랑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변해오셨구나. 어쨌든 한 명의 사람 작가로서 이렇게 성장해 왔구나라는 그 지점에서 이 작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었어요. 지금 봐도 재밌어. 당연히 재밌죠. 예. 너무 재밌죠. 다비님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좀 다시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부자하고 가난 그거 관련해서 느꼈던 게 맨 처음에 이제 얘네가 모여서 살 때는 명자가 이제 아직 상속을 안 받았으니까 그치. 쥐뿔도 없는 상태잖아요. 가난한 어떤 단칸방 같은 거의 네. 막 근데 소파에 자고 앉아고도 막 결정하고 그게 되게 무심하게 나와 있거든요. 맞아. 그 걔네가 가난하다는 게. 그래서 사실 좀 희화화하죠. 그러니까 웃기지. 네. 그게 밝고. 안 드러나 있다가 이제 뒤에 류미끼나 국철 에피소드 나오면서부터는 그게 약간 앞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지점들이 그리고 있는데 캐릭터마다 나올 때도 다 조금씩 나오지. 네, 그래서 약간 거기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조금씩 그게 앞으로 나오는 게 보여가지고 여기서 또 약간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고민을 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 있었고 사실
근데 여기서 나온 가사는 어쨌든 대상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쵸. 이제 지금 나오는 만화들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달라진 점을 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약간 좀 단편적인 그런 네. 부분이 있긴 하죠. 음. 확실히.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음.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 사람이 어쨌건 20년 전에 내가 한 것과 20년 뒤에 내가 한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면은 당연한 거지만 그 20년 전 만화를 지금도 연재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바뀌어 있냐? 별로 안 바뀌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 쉽지가 않아. 게다가 만약에 20년간 활동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잖아. 어느 정도 성공하지 네. 않으면 20년간 활동을 할 못하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주변에 쓴소리보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아, 야, 있잖아. 뭐 재훈아 너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 내용 할 때 어때?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근데 청기현 작가님이 20년 전과 지금의 그 갭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는 사실 끊임없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거야. 사실 스스로 어떤 스스로 여러 가지 엄청 통찰 고민 많이 하시고.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트위터 하는 쓰는 글들이나 활동하는 거 봐도 그 카페 운영하시는 것도 맞아요. 웹툰 작가 그것도 진짜 대단하신 거죠. 그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여성 웹툰 작가.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진짜 이런 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측면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청기현 작가님보다 더 어리고 젊고 하지만 더 성공하고 더 유명한 더 많은 작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뭐 엄청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필수도 아니야. 근데 좀 더 의식을 하고 한국 만화 씬에서 한국 만화의 애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걸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관점만 가져도 사실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주호민 작가님이 그 뭐였지 워플래시인가? 위플래시. 위플래시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독립문화 펄플래시였나? 네. 위펄래시였다. 네, 위플래시. 그 웹툰 작가 지망생이나 독립 만화 같은 거 보내주면 이렇게 어쨌든 공개적으로 얘기도 코멘트도 하시면서 해주시는 거.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선한 에너지를 작가들한테 보여주는 특히 이제 여성 작가들한테 되게 큰 힘을 힘이 주고 되죠. 있는 분이 아니신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단하다, 진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아까 기술적인 측면도 조금 얘기했지만 가장 앞서가 있어요. 근데 제 음. 생각에는 이분 나중에 AI 가지고 만화 만들 거야. 하는 것까지 도전하실 것 같아. 그럼 오늘은 AI 얘기까지 하면은 제 시간에 못 끝내니까 네. 그거는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시면 그때 한번 AI는 저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뭐 특히 잠깐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 뭐 다 굶어 죽을 거다. 절대. 그러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뭐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네. 근데 이제 다들 유명하신 분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손이 안 올라갈 정도로 이제 건강이 악화되셔서 이제 만화를 이제 지금은 저번에 유튜브에도 한번 올리셨지만 이제 네. 거의 대화하면서 컴퓨터랑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아마 최준 작가님 평소에 이제 작가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건강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편이고 사석에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편이시니까 그 지점에서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얘기해보고 싶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뭐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판을 다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그 얼마 전에 정성락 작가? 장성락 작가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작화하셨던 분이잖아요. 아시겠지만은 뭐 진짜 너무 많이 벌었어 돈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던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소한 몇백억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런저런 거 대충 계산해봐도. 그리고 뭐 사실은 미우라 켄타우로 얘기할 때도 좀 길게 얘기하긴 했었는데 미우라 켄타우는 좀 다른 맥락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한국 웹툰 작가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김정희 작가님 같은 경우도 얼마 돌아가셨는데 좀 맥락이 다르긴 해요. 그분은 또 근데 사실 과로지. 왜냐면은 그 전 세계 순방 엄청 계속 하시면서 비행기 타고 내리고. 근데 그런 면에서 다시 웹툰 작가 얘기를 좀 돌아오면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카카오랑 네이버는. 당연히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양육강식의 세계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더 하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형태의 연재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더 많이 나와. 근데 그거를 왜 지금 약간 치킨런 게임처럼 빠르고 많이 찍어내 일주일에 한 편씩 무조건 니들이 죽든 말든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은 이게 사라진다니까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생각해봐요. 만약에 청경 작가님 너무 잘하는 건 우리 지금 2시간 넘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청경 작가님한테 한 달에 한 번 연재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 일주일에 한 번 연재해달라고 좋을까요? 지금 아까 손이 안 좋아가지고 입으로 그린다는 얘기도 했었지만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달이죠. 연재하는 게 훨씬 나아. 근데 한 달에 한 번 연재할 수 있는 데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청기현 작가님이 한 달에 한 번 연재를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무너지냐? 그렇지 않아요. 청기현 작가님한테도 좋고 시장에도 좋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되게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예를 들면은 제 고단사에는 월간 이브닝, 월간 애프터는, 월간 모닝 그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게 다 그거야. 저기 뭐냐 주간 맞아 주간 뭐였더라 이브닝 이게 뭐냐면은 주간. 연재 주간 시스템에 따라 이름이 그냥 그 날로 붙여요. 날로 이브닝, 음. 모닝, 애프터는 이게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월간 애프터는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와 토가시는 주간 연재지만 예를 거의 들면 일본 작가들은 저기 뭐냐 참 웃긴 거야. 뭐냐면은 덴마 때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토가시는 이래라 토가시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발 오래 살아주세요. 연재만 해주세요. 이러잖아. 3년에 하나씩 올리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거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양윤 작가님 그랬다고 하더니 난 다 절대 안 봐 양윤 작가. 근데 맞아, 웃긴 그때 거는 하실 옆에 때. 커뮤니티에 가서는 토가시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거대 어떤 플랫폼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자기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이 신이 더 길고 훌륭한 방향을 가려면은 다양한 연재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다양한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되게 제가 예전에 미우라 켄타우로 그 팟캐스트 때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 죽을 거라고. 분명히 이거는 안 죽을 수가 없다니까 시스템이. 누군가가 엄청 제가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큰 일이 나고 나서는 이미 늦는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미 쌓여 있는 그치 상태인데. 그 돈을 만약에 몇 천억 벌면 뭐해. 없는데. 우리가 그냥 맨날 한국에서 맨날 빈말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건강하시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 챙기라고. 맞아. 근데 집에 가서 뭐해? 밤새면서 막 하잖아. 맞아요. 거의 다 막 건초염 앓고 있고 막 손목 막 그러고 막. 아니 제 몸에도 주변 작가들 문제- 중에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다 운동해. 맞아. 아파서. 살려면 해야 돼. 제 진짜. 근데 말- 아픈 상태로 제 운동하고 말이 있어. 그 말이에요. 음. 근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애프터는 얘기했지만 이와키 토시도 혼자 다 한단 말이야. 되게 그때 우리 팟캐스트에서 길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아프셔서 쉬어. 근데 이와키 토시나 토가시 만화 보면은 스케치, 그러니까 인물만 펜터치 돼 있고 뒤에 배경은 스케치 돼 있잖아. 대사 써 있고 그냥. 그러니까 연재부는. 근데 단행본 할 때는 또 추가 작업해서 하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거 말도 안 돼. 이 사람 만화 그만둬야 돼. 만화에 기본 소양이 안 돼 있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고맙다고 하거든. 너무너무 기쁘다고. 기생 저기 히스토리에 11권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야. 그 사람이 좀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뭔 상관이야. 나 그거 말고 볼 거 많아. 나도 그 생각. 볼 거 이렇게 넘치는데. 볼 거 말고 할 거 많고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데 왜 웹툰 작가들한테만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엔 그러면은 제 생각에 뭐가 있냐? 그래서 죽었어. 그래. 뭘 하고 있냐? 모르겠어요, 저는. 관계자들,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전 잘 모르겠고 더 나아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힘 있는 작가들, 힘 있고 돈 지금 이미 한 달에 몇 억 버는 그 작가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냐? 전 잘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에 고인의 명복을 고하면 빕니다. 그러면서 한두 마디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제 생각에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작가들이 해야 할 일은 당장 연재 플랫폼에 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나한테 자기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준 수많은 대중들이 클릭을 한 결제를 해준 그 플랫폼에 가서 고마워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부분의 작가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연대를 해야 되고 SPC 사건이랑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해야 재해, 노동재해.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지금 근데 무슨 맞아요. 거의 저도 숨을 그렇게 아직 한 생각해요. 20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거야 이게. 아니요, 그거를 마치 7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음. 예술이라서 잠깐 속는 기분이 들어서지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약간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저도 비슷하게 공감하는 게 사람이 우리가 창작 고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각색하고 이거는 그냥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노동으로 옮기는 단계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볼 게 많은 세상에 사람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좀 한국만 겪는 좀 특수한 경우지. 한국은 사람을 갈아 넣어도 된다는 거를 겉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회사 대표니까 지금 당장 누구를 뽑는다 그러면 속으로 나도 모르게 갈아 넣을 생각부터 나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이거 오늘 녹음하기 잘했네. 음. 다비님을 다비 위해서라도. 떨고 계신데요 지금?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밑에서 일할 때를 떠나서 나도 이제 사람을 부리기 시작하면 저 사람한테 이걸 시키고 이걸 시키고 이걸 시키고 이걸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면 이게 업무량 초과야. 그날 할 수 있는 업무량. 그쵸. 나도 모르게 사람을 돈 줬으니까, 너는 돈 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지점들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덜 창작의 고통과 다른 거예요. 창작의 고통과 그 아이디어에 맞아. 대한 고통과 달리 별개죠. 갈아 넣는 거를 좀 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연대를 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니까. 그냥 한마디 더 하고 내가 연재를 할 때 내 연재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한번 의견 한번 더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같이 그냥 함께 해주고, 그런 게 연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가 아까도 되게 직관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청계영 작가님은 의중을 알 수 없어. 청계영 작가님은 뭐 매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연재를. 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언뜻 생각했을 때 되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좀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래저래 봤을 때 상황이 한 달에 한 번의 연재를 하면 좋겠어. 혹은 격월관으로 연재를 하고 싶어해. 근데 그 사람한테 격월관 연재를 시킨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너무 수많은 작가들이 연재를 하고 있고 수많은 작품이 있어. 다른 한 켠에 격주 혹은 한 달, 그리고 2달에 한 번씩인 플랫폼 연재 시스템이 있다? 오히려 더 좋다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선순환이 돼요. 주간 연재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는 격주간 연재하는 게 한 3편 올라와 있어. 그러면 또 그것도 보고, 그리고 또 그거 보다 보면은 월간 연재하고 있다, 잠깐 잊고 있었는데 뭐야 그거 이미 올라왔을 때겠네, 찾아보니까 딱 올라와 있어. 그거 얼마나 재밌어,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다 주간 시스템에 갈아 넣는 형태라고. 그리고 거기서는 빈입김 부입부 엄청 크고. 그러니까 그게 길게 봤을 때 카카오랑 네이버한테 좋다니까. 이거를 제가 무슨 아나키스트처럼 다 폭발해버려, 다 죽어, 이게 아니라 자기들한테도 좋은 거야.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작가들 건강 챙겨, 좋은 작품 많이 나와, 다양하게 나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하우스 오브 드래곤 같은 거 있잖아요. 왕자의 게임 같은 거. 요즘에 또 이슈잖아요. 워낙 그 방영 중이니까. 엄청나게 훌륭하고 엄청나게 잘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한국에 있는 작가들도. 나 혼자만 레벨업도 사실 그런 맥락이 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시간을 좀 더 부여를 한다? 그럼 더 좋은 프랜차이즈 IP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거는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손해란 말이야. 안 나오면 그런 게. 그렇잖아.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진짜.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면에서 누군가가 또 다시 비극을 맞기 전에 이걸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은 그 예술인 복지 재단이라고 해서
그 예술인 증명을 하면은 한 그 300만 원을 그냥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한국에. 그게 왜 생겼냐면은 예전에 한번 한 10년 전인가 그 여성 감독 한혜종일 거야 아마. 그분이 이제 아사로 죽었단 말이야 아사로. 그 제 기억이 집 앞에 맞으면 김치랑 밥 좀 달라고 그 써놨던 그분 네. 말씀. 그분이 그걸로 죽어서 사실 되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때 정부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 여러분 알겠지만은 예전에는 심지어 서류도 되게 많이 준비해서 내야 됐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내가 예술인 증명도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좀 뭔가 예술 아마추어라도 뭐 독립 출판을 했건 아니면 뭐 들녘 같은데 연재를 한번 했건 하면 증명만 하면 되게 금방 증명돼. 그리고 와서 신청은 더 쉬워. 그런 식으로 그것도 뭐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건 결국에는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변화한다는 거는 이제는 막아야 된다. 이제 그 뜻이죠. 오늘 청경 작가님이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점점 건강이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만화를 그리는 거고 좀 다른 형태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같이 이런 얘기도 좀 곁들여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례를 남기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청계현 작가님 근데 이런 거야. 청계현 작가님이 어떤 희망적인 요소와 건강한 태도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어쨌건 난 중간 연재를 해야 돼. 그거는 계속 딜레마거든요. 충돌하는 거야 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는 딱 한 달에 그래도 한 30페이지 내외 혹은 24페이지 한 달 분량이면 또 길어지거든요. 한 달이면은 어쨌건 한 달 분량에 내가 원고를 하는데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은 되게 괜찮은 거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 혹시 조알람도 보셨어요? 전 봤어요. 어때요? 재밌던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게 아니. 재밌던데요 이러면.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건지. 저는 보고 있어요. 아, 지금요. 예. 저도 그 초반에 좀 봤다가 왜냐면 3D로 바뀌기 만드신다고 전에? 해서 봤다가 이번에 또 상이 아니고 선정되셔서 네. 지금 저도 쭉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요새는 아마 청경 작가님을 요새 이제 웹툰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조알람으로 많이 알고 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목도 좋아하면 요즘 세대 분들은 특히 음. 좋아하면 그렇죠. 울리는인데 이제 조알람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과거에 이제 출판 만화 시절에는 이렇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이런 작품들도 같이 잘 하셨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런 만화를 하셨었고 그리고 그 감각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최지원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독특하게 본인만의 개성을 살려서 쓰는 연출 지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청경 작가님이 한번 같이 다루고 혹시나 그 예전 작품도 보셨겠지만 조알라만 알고 계시는 독자분들 계시면 빨리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오디션과 언플러그드 보이 이거 다시 네이버 시리즈에도 네, 있어요. 네이버 시리즈도 있어요. 거기 개정판으로 가셔서 근데 왜 리디엔 없지? 리디에만, 진짜 리디에만 없어. 리디가 솔직히 보기 편한데. 계약 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번 완전 드렸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좋아하면 우리는 얘기가 마침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 중간쯤 이번에 이거 청경 하니까 다른 거 보고 이것도 보다가 이제 왔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은 너무 감각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 사실 어쩌고 SF거든요. 좋아하면 울리는 거.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어떤 시대의 관성에 의해서 이게 작가라는 거는 사실 조금 앞서가야 좋은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당연한 거지만은 작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따라가요.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SS가 나타났다? 그럼 SS 그냥 할 뿐이야. 그리고 난 내 작업을 할 뿐이고 내 이야기지 사실. 그리고 사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작가들이 자기 얘기를 중심으로 하되 이 시대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사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나를 제외한 그 주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통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하면 재밌겠다. 그게 이제 한 발자국 앞서가는 거고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것도 작품도 그런 거잖아요. 되게 옛날 걸 봐도 지금 내가 봐도 감동하잖아. 그러니까 거장이 된다는 거는 시대를 앞서가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보통의 작가들은 시대를 따라가거나 혹은 좀 뒤처져.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이분 건 좀 촌스러워. 그게 사실은 뒤처지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10년 뒤에 게으르게 하고 있다, 지금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당연히 촌스러워질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좋아하면 울리는 거와 언플러그드 보이의 갭 이거에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림체나 스타일도 바뀐 것도 또 하나는 이 센스 이 소재의 네. 네. 이게요 시대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다가 봐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 스마트폰을 뭐 하다가 그냥 즐겨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캐치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괜찮겠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이게. 딱 이미 처음부터 너무너무 재밌잖아. 감각이 달라. 소재가 말이 안 된다고 모두가 사실은 알고 싶어하는 그거 대단한 거죠 이 센스가. 좋아하는 물리는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그것도 보시라는 말씀. 아 너무 재밌죠. 드리고 다른 만화도 싶습니다. 진짜 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DVD랑 맞아, 하이 맞아. 신은 소녀도 너무 재밌고요. 제목도 잘죠. 그러니까 센스가 자 오늘은 청경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우리 일정 정해진 게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애고를 하죠 애고를. 이거 애고를 해야 애고. 애고를 해야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있더라고. 그리고 효과 있죠. 저희가 다음 작가가 누구죠? 슬램덩크가 개봉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맞아. 그때 같이 얘기하기를 우리 좀 버스 좀 타자. 부업 될 거 아니야 그때. 마침 그게 딱 12월 초에 개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말에 녹음해서 12월 초에 까면 아, 딱 좋네요. 아니면 12월에 녹음하고 12월 초나 중순에 가도 돼. 저 근데 일본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때요. 그러면은 사이드비에서 저희 다 경비 나오나요? 표 좀 알아봐. 파산. 아 요즘 진짜 비싸요. 농담이고. 당일 아침에 갔다가 당일날 오는 거면 그런 것도 괜찮죠. 아 근데 어쨌건 왜냐면 그-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건은 이노우에 이노에 타케시. 타케이코의 슬램덩크와 그 외 베가본드랑 그 외. 작품을 하는 거죠. 한 4시간 잡을게요. 한 5시간 잡아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아니야 5시간은 우리가 힘들고 음.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슬램덩크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제 베가본드나 뭐 리얼이나 이런 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뭐 리얼 정도가 낫겠다 차라리. 리얼. 리얼도 진짜 할 말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최신으로 따지면은 베가본드긴 하지만 리얼이랑 슬램덩크를 하는 게 오히려 균형은 좋을 수도 있어. 밸런스적인 면에서.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겠다. 저희는 다음에 슬램덩크를 들고 미학탐구의 임나온, 최재훈, 정다빈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高鳴る鼓動にもう嘘はつけないいつになれば変わるこのもどかしい友情届けたい確かめたい I take you away 君が好きだと叫びたい何もかも脱ぎ捨て心溶かす言葉を見つけ出したい君が好きだと叫びたい今夜は返さない見つめるだけの日々なんて終わりにしよう I wanna cry for you君が好きだと叫びたい明日を変えてみよう凍りついてく時を打ち壊したい君が好きだと叫びたい勇気で踏み出そうこの熱い想いを受け止めてほしいI wanna cry for